예, 그러면 투자 유망한 종목들 함께 살펴보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질 영업팀의 염승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총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얘기 많이 나온 게 부동산 규제 계속 이어지겠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부동산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우리는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자면 그래서 그나마 건설주나 건자재주들 좀 피나 했다가 다시 꺾이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물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이제 건설 쪽은 사실 이제 총선 전에도 좋았던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어쨌든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이제 부동산 규제책이 더욱 더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요새 건설주들이 약간 남북경협 이슈로 오른 거는 있지만 이 사실 총선이 너무 이제 이 여당이 좀 압승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기는 사실상 좀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런 이제 부동산 규제책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시장 자체는 지금 현재 이제 주택 규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부담감 속에서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되지만 저는 이제 좀 틈새를 한번 좀 찾아보자 이런 좀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번번이 차장님 출연하실 때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5차 비상경제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나온 내용들 정부 브리핑이 방금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 방안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세계적인 모범이 되는 방역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내수 고용 등 피해의 극소화와 민생 회복에 총력하면서 오늘까지 총 5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하여 긴급하고 선제적인 1단계 비상대응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등 실물 출격이 우려되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재발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범정부적인 위기관리 및 대응과 신속한 경제회복 조치가 매우 기묘한 시점입니다. 이제부터는 상시적 위기관리와 대응을 위한 2단계 대응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의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코로나19 방역 중앙대책본부와 유사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로 전환 가동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제 방역에 나서고자 합니다. 경제중대본은 첫째, 경제 전반의 상황과 리스크 요인에 대한 분석, 둘째, 발표된 정부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 및 보완, 세 번째,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의 발굴 및 수립 등 세 가지 역할에 초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경제부총리가 본부장이 되고 16개 경제부처 관계부처 장관과 필요시 한국은행, 민간단체 등도 참여하여 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인 역량을 최대한 모아 나가겠습니다. 중대본 산하에는 금융 리스크 대응, 산업 기업 위기에 대한 대응, 고용 위기 대응 등 3개의 위기 대응반을 그리고 1개의 거시 상황 점검 및 실무 지원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상황 점검과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응반 회의에서는 제기된 현안과 제안에 대하여 중대본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필요시 정부 대책으로 연결되도록 정책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재부 1차관을 경제중대본 대변인으로 지정하고 정례 브리핑을 통하여 최근의 경제 상황과 추가적인 정부 대책 등 회의 논의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중대본에서 논의되는 사항 중 경제적 파급 영향이 큰 핵심 대책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중대본 회의는 주 1회 목요일에 정례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다음 주부터 제1차 경제중대본 회의를 개최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4, 5월 중에는 고용대책, 수출대책, 그리고 기업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6월 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차질 없이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중대본을 집중적으로 가동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3월 고용지표에서 보듯이 유례없는 경제활동 위축에 따라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 충격이 빠르게 그리고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가올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과 기업 실적 악화 등 실물 경제 충격까지 가세할 경우 대량 실업 발생 가능성도 결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하여 첫째,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 안정 특별 대책, 두 번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 안정화 지원 방안 등 두 개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총력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을 신속히 흡수하기 위한 10조 1천억 원 규모의 고용 안정 특별 대책입니다. 근본 대책 규모는 2020년 금년 일자리 예산의 40%에 해당되는 수준이며 이를 통하여 작년 연간 실업자 수 115만 명의 약 2.5배에 해당되는 286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과감한 투자입니다. 이번 대책은 첫째, 소상공인 기업의 고용 유지 지원, 둘째,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의 신설 등 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전 대책, 세 번째, 긴급 일자리 창출, 마지막 네 번째, 실업 대책 등 네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대책 과제들을 선별해 왔습니다. 전체 10.1조 원 대책 중에서 8천억 원 규모는 우선 예비비, 기금 변경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즉시 조치해 나갈 계획이며 나머지 9조 3천억의 재원 조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므로 이를 통하여 소요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부 장관께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 안정화.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있었던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왔던 결과들 브리핑 내용 함께 들어보셨고요. 저희들은 하던 얘기 다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초반에 제가 끊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인사를 다시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염승환 차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건설주 얘기를 했었죠. 네. 총선 이전에도 물론 쉽지는 않았는데 이후에도 어떤 경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지금도 쉽지 않다. 뭐 이 정도까지는 들었는데 네. 계속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게 그 틈새 시장이라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안 좋은 업종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인텍플러스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언급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스마트폰 시장 안 좋은 거 다 아는데 네. 그 안에서 성장하는 그 분명히 그 부품들이 있거든요. 네.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삼성전자 이제 스마트폰의 가운데 이제 카메라 구멍 네. 그 뚫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인텍플러스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자고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대형 건설사들이 이제 주택 건설 늘려가지고 공급을 늘린다거나 뭐 아니면 또 재건축도 사실상 정부에서 규제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은 대형 건설사가 다 잘하는 건데 이게 다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걸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 저는 다시 인테리어 시장 쪽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네. 사람들이 주택 거래가 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집 사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의 욕구가 뭐냐면은 새 집은 사고 싶거든요. 새 집에서 살려고 하는 욕구는 누구나 세잖아요. 그렇죠, 특히 지금 젊은 분들은 더 심하실 건데 근데 새 집을 살려면 또 그만큼의 비용도 들어가고 워낙 또 많죠. 그거를 집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을 또 뭐 저렴하게 사가지고 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기존에 이제 집에서 좀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사도 쉽지 않고 아무래도 또 재건축도 안 되다 보니까 아 그럼 리모델링 하자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틈새 쪽에서 뭔가 좀 바뀌어가는 흐름들이 좀 이런 규제 때문에 인테리어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을 우리가 그러니까 단지 아 이게 주택 쪽 안 좋으니까 보지 말자.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좀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테리어 관련주들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종목은 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쵸, 사실 뭐 네. 정말
건자재 많은데 그중에 한샘하고 현대리바트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한샘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리바트도 좀 여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일단 대표 기업은 한샘이고, 다들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리하우스라고 대리점 요새 많이 생길 거예요. 이게 네. 리모델링을 전문으로 해주는 이제 그 대리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매장 수가 지금 급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휴점까지 따지면은 거의 한 2,000개 가까이 좀 되거든요. 근데 이게 2018년도에 100개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리모델링 수요가 없었다면 당연히 이렇게 늘지도 못했겠죠. 이미 사업을 접어버렸겠죠. 근데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인테리어 쪽으로는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체감을 또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쪽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는 건 분명하고요. 또 거기다가 지금 집을 어쨌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 팔기보다는 가구나 가전을 사고 좀 꾸미는 그런 트렌드가 또 하나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최대 수혜의 업종은 기업은 저는 한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샘 기업 주가가 좀 오르긴 했지만 과거랑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절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리바트는 약간 이제 2등 기업이니까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좀 장점은 이제 온라인 매출 비중이 좀 최근에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요즘에 비대면에 관련된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는데, 네. 가구도 충분히 온라인으로 살 수 있고요. 특히 현대리바트가 그쪽의 강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매출 비중 좀 높아졌고, 용인 공장이 있는데 그쪽 자동화 시설 좀 확충해가지고 비용 절감도 해가지고, 작년에 정말 안 좋았던 이유가 이 건자재를 떠나서 현대리바트가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익이 많이 감소했는데, 그런 것들이 올해는 이제 좀 다른 쪽으로 좋은 쪽으로 바뀌어 나가니까 현대리바트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인테리어 관련해서 한샘과 현대리바트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종목 모두 역시 유망하게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으로 계속해서 염승환 차장께서 저희 매주 새로운 종목들을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뭐 급등 흐름을 계속 나타내고, 매주 하는 말이 지난주가 저점이었더라 뭐 하면서 엄청난 수익률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지수 자리대나 아니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변동성이 클 만한 뉴스들을 봤을 때 점점 더 종목 고르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많아요. 네. 진짜 뭐 이거 뭐 이런 종목 장기 투자하면 좋겠다, 이런 건 저도 좀 찾아보면 너무나 많은데, 문제는 타이밍이 좀 애매해요. 여기서 사가지고 당장 수익 날 수 있고, 저도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목을 사실 때 어제 그 김정은 리스크 때문에 갑자기 시장 한번 급락했고요. 네. 오늘 아침에도 미국 때문에 아침에 바로 개파락 나왔잖아요. 네. 지금 장에서 무조건 빠질 때 사세요. 그냥 급락할 때 저가에 깔아놓고 사시면 되고, 급등하는 날은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수 좀 반등하잖아요. 이럴 때는 좀 참으시고, 오히려 빠질 때 사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장이니까 좀 역방향 매매 좀 권유드리고 싶고, 종목은 제가 두 개 오늘 NHN하고 인크로스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역시 그 제가 계속 컨셉이 뭐냐면은 코로나랑 무관하게 성장할 기업들이에요. 네. 그런 거 계속 소개를 해드리는데, 지난주에 제가 게임주 W게임즈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뭐 비슷합니다. NHN도 게임 회사고, 웹보드 게임 이제 규제 완화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일 손실 한도가 10만 원인데 10만 원 이상 내가 손해 보면 이제 웹보드 게임 못 합니다. 못 하는데 그게 폐지가 됐어요. 이번에 4월 7일부로 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더욱 더 많은 베팅을 할 수가 있고, 결국 NHN 같은 웹보드 게임 회사들의 매출이 실제로 늘 수 있습니다. 규제를 시행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매출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게 드디어 일 손실 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웹보드 게임 회사들은 이제 날개가 달렸고, 거기다 페이코 아시죠? 이 전자결제하는 그 예. 시스템 페이코가 지분 가치가 지금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오프라인 이쪽 결제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페이코 가치가 현재 1.2조인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9천억 정도로 평가가 돼요. 현재 시가총액이 1.4조니까 그럼 나머지 페이코 제외하면 5천억밖에 지금 안 되는 건데, 게임 가치가 5천억밖에 안 된다는 건 웹보드 게임 그 국내 대표 회사로선 너무나 저평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NHN 좀 싸고 성장도 충분히 나오는 기업이니까 한번 보시고, 인크로스는 이제 최대 주주가 SK텔레콤인데 광고 미디어 회사예요. 이제 랩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튜브 동영상 광고 많이 보시죠. 이런 것들 이쪽 인크로스가 굉장히 많이 제작을 해줍니다. 그래서 1분기 솔직히 실적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보니까 오히려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영상 쪽은 코로나 무관하게 성장을 하는 게 입증이 됐죠. 이렇게 보면은 광고 시장이 좀 위축이 되다 하더라도 디지털 광고, 동영상 시장 커지고 최대 주주가 SK텔레콤이라는 게 저는 가장 높은 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인크로스도 1분기 실적 호전주로 한번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NHN과 인크로스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앞으로의 흐름도 저희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